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문제 2, 계산적원 문제입니다. 자, 그중 첫 번째 문제를 보면 표 1의 코드와 표 2를 이용을 해서 B3부터 31 이 영역의 출신 지역을 표시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출신 지역은 코드의 첫 번째 글자와 표2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 자, 표2에 해당 지역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 없음을 표시를 하래요. 자, 여기 코드를 보니까 1429 이렇게 있죠? 자, 이 코드가 이 표2의 번호 이 부분에 없을 경우에는, 자, 이 출신 지역에서 보면 해당 지역 없음이 있죠?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9예요. 9는 표2의 번호에 없죠. 이렇게 없을 때는 해당 지역 없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할 함수는 vlookup, ifError, left 이 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 여러 함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값을 반환할 함수를 가장 먼저 쓰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의 경우 코드의 첫 번째 글자와 표2를 이용해서 출신 지역을 찾아 표시하되 해당 지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없음을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자, vlookup, ifError, left 이 중 값에 따라 결과값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네, 맞아요. ifError입니다. 자, 그러므로 ifError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보면 자, ifError는 오류 없을 시 표시할 값, 오류 시 표시할 값 이렇게 두 인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오류 없을 시 표시할 값을 보면 코드의 첫 번째 글자와 표2를 이용해서 출신 지역을 찾아 표시를 하면 되는데요. 자, 특정 값을 찾아와 표시하는 함수는 네, vlookup 함수죠. 자, vlookup 찾을 값, 찾을 범위, 여리치, 옵션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자, 찾을 값은 자,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죠. 자,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수식을 B3셀에 입력을 할 경우 코드는 A3셀에 있네요. A3셀에서 첫 번째 글자, 즉 왼쪽에 있는 첫 글자 하나만을 추출해야 되죠. 그러니 left 해주고 가로 열고 A3, 1 해주면 되는데 left, mid, right 이런 함수는 텍스트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도 텍스트로 표시를 하는데 표2에 있는 이 번호는 수치 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1이라고 해도 텍스트 형식의 1과 숫자 형식의 1은 다른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코드의 첫 번째 글자를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찾을 범위는 자, 표2에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M3부터 M8을 지정해주면 되고 자, 여리치는 이 표2에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할 것은 출신 지역인데 출신 지역은 두 번째 열에 있으므로 2로 지정을 하면 되고 자, 옵션은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으면 되므로 false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인수를 vlookup 함수에 대입을 하면 vlookup 해주고 left a3, 1 곱하기 1 해주고 해주고 찾을 범위 여리치 옵션 차례대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ifError 함수에서 두 번째 인수인 오류 시 표시할 값 vlookup 함수의 경우는 찾을 값을 찾을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는데요. 이때 해당 값이 없을 때는 오류를 표시를 해요. 자, 그러므로 이 vlookup으로 찾았을 때 오류가 표시될 때 자, 오류 시 표시할 값은 뭐예요? 해당 지역 없음이죠? 그러므로 해당 지역 없음. 자, 이것을 각각 ifError 함수에 대입을 하면 ifError 해주고 오류 없을 시 표시할 값 해주고 오류 시 표시할 값.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이것을 B3셀에 입력을 한 다음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할 건데요. 자, 이때 자, 범위로 지정한 이 부분은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수식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계산 작업 실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출신 지역을 입력할 B3셀을 클릭을 한 다음 자, 가장 먼저 사용할 함수는 뭐였어? ifError죠? 그러니까 ifError를 해주고 자, 그런 다음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 vlookup이었죠?
그러니 vlookup 해주고, 자, 지금 그 함수 목록이 표시됐을 때 해당 함수를 선택을 한 다음 탭을 누르면 해당 함수와 가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left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코드는 어디? 여기 A3 셀에 있죠? 그러니 A3 해주고, 콤마 몇 글자? 한 글자. 그런 다음 left 함수 가로 닫아주고, 자, 그런 다음 left, right, mid 같은 텍스트 함수는 결과값을 텍스트로 표시를 하는데 이 표2에 있는 번호는 수치 데이터니까 어떻게 곱하기 1을 해서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이것을 어디서 표2 이 부분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수식을 입력을 한 다음 체육이 핸들로 드래그 했을 경우 이 부분은 변경되면 안 되므로 F4를 눌러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주고, 자,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할 것은 출신 지역이죠. 표2에서 출신 지역은 두 번째 열에 있으므로 2.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false 해주고, 자, 그런 다음 vlookup 함수 닫아주고, 자, 그런 다음 컴마, 자, 그런 다음 이제 if 에러에서 오류시 표시할 값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오류시 표시할 값은 해당 지역 없음이죠. 해당 지역 없음 입력해주고, 따옴표 해주고, if 에러 함수 가로 닫아주고, 자, 그런 다음 엔터. 자, 그런 다음 여기를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 자, 그럼 어때요? 결과값이 맞게 나왔죠? 자, 그럼 맞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이 생년과 생월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보면 생년, 생월이 있죠? 자, G3부터 G31 이 영역에 정년 날짜를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하는데요. 이 정년 날짜는 생월이 6월 이전이면 생년에 60을 더한 연도의 8월 31일을 표시하고, 그 외, 즉 6월보다 큰 7월에서부터 12월인 경우에는 생년에 61을 더한 후 그 해의 2월 28일로 표시를 하래요. 자, 이때 사용할 함수는 if와 date 이 두 함수입니다. 자, 이 두 함수 중 최종적으로 값을 구할 때 반환할 함수가 가장 바깥쪽에 입력될 함수죠. 자, 생월이 6월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 값을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므로 if와 date 함수 중, 자, 먼저 사용할 함수는 뭘까요? 네, 맞아요. if입니다. 그러므로 if를 가장 바깥쪽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는 조건, 인수 1, 인수 2인데 조건은 생월이 6월 이전이라는 조건이죠. 우리가 수식을 G3셀에 입력을 할 건데 그랬을 경우 생월은 3셀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3은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6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 자, 인수 1에는 생월이 6월 이전이면 어떻게 생년에 60을 더한 연도의 8월 31일로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남은 함수 하나, 데이트 함수 있죠? 데이트는 년, 월, 일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수식을 G3셀에 입력을 할 경우 생년은 D3셀에 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트 해주고 D3 플러스 60 해주고 8월 30일로 표시하랬으니까 8, 31로 지정을 하면 되죠. 자, 이번에 인수 2, 즉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생년에 61을 더한 연도의 2월 28일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이트 해주고 D3 플러스 이번에는 61, 2, 28로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것을 각각 if 해주고 조건 인수 1, 인수 2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G3셀에 입력을 한 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할 건데요. 자, 이 부분 절대 참조를 지정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식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G3셀을 클릭을 한 다음 는 해주고 if, 자, 그런 다음 가로 열고, 자, 생월이 6보다 작거나 같은지 비교해주고, 자, 6 입력해주고, 자, 그런 다음 데이트 해주고, 생년 플러스 몇이었죠?
자, 플러스 60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 8월, 31. 자, 해주고, 데이트 함수 바로 닫아주고, 그런 다음,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트 해주고, 자, D3 플러스 이번에는 뭐였죠? 네, 맞아요. 61이었죠? 플러스 61 해주고, 자, 그런 다음, 그런 다음 2, 28을 지정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데이트 함수 가로 닫아주고, if 함수 가로 닫아주고, 자, 그런 다음 엔터.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있는 체육인들을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결과값이 맞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네요. 사용자 정의함수 fn 가족수당을 작성을 해서 표 1의 K3부터 K31 이 영역의 가족수당을 계산하여 표시를 하래요. 이 fn 가족수당은 결혼 여부와 가족수를 인수로 받아 가족수당을 계산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 가족수당은 결혼 여부가 미혼이면 35,000원, 기혼이면서, 즉 기혼일 경우에는 조건이 하나 또 있어요. 가족수가 1이면 35,000원, 2이면 5만원, 그 이상일 경우는 가족수 곱하기 2만으로 계산을 하고 이때 if else문을 사용을 하래요. 자, 문제에 항상 제시가 되어 있죠. 어떻게? 퍼블릭 펑션 해주고 가족수당 해주고 결혼여부 가족수로 해주고 엔드 펑션 이렇게 작성을 하래요. 자, 보면 자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실질적인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문제에서 결혼 여부가 미혼이면 3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가 기혼이면서 자, 그런 다음 또 조건이 가족수가 1이면 35,000, 가족수가 2이면 5만, 그 이상은 가족수 곱하기 2만으로 작성을 하는데 if else문을 사용을 하래요. 자, 그럼 이제 if 자, 그런 다음 결혼 여부는 미혼인지 비교를 해야겠죠? then fn 가족수당에는 35,000을 놓고 else 뭐요? 결혼 여부는 기혼 아니면 미혼입니다. 미혼이 아니면 기혼이라는 의미겠죠? else 그 외에는 또 조건이 있었죠? 다시 if문을 써서 if 이번에는 가족수가 1이면 then fn 가족수당에 35,000을 넣고 else if 가족수가 2이면 then fn 가족수당에 5만원 else 그 이상이면 그렇지 않으면 가족수당에 가족수 곱하기 2만으로 하라는 거죠. 자, 안에 있는 and if 닫아주고 바깥쪽에 있는 and if 닫아주면 되죠. 자, 그럼 직접 이제 모두를 삽입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엑셀로 와서 가족 수당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편집키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죠. Alt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한 다음 자, 여기에 보면 삽입에 모듈이 있죠. 모듈 삽입을 해주고 자, 여기에 그대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 제시된 거 그대로 처음엔 해줘야죠. 퍼블릭 그대로 해주고 자, 펑션 자, 그런 다음 자, fn 가족수당 해주고 인수로 받을 것은 결혼 여부와 자, 가족수죠? 자, 그런 다음 가로 닫고 엔터. 자, 밑에 있는 AND 펑션이 자동으로 생기면 맞게 입력을 한 거고요. 만약에 안 생겼으면 퍼블릭 펑션 이 부분에 오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if 자, 첫 번째 조건이 결혼 여부가 미혼인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 결혼 여부가 뭐 미혼이냐 비교를 해주고 자, 미혼일 경우에는 fn 가족수당에 뭐를 35,000을 넣으라고 했죠? 35,000 입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 엔터
자, 그렇지 않을 경우 else,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기온이라는 거죠. 자, 기온일 경우에는 또 조건이 있죠. 그러면 다시 if문을 사용을 해줘야 되죠. 자, 이번에는 뭐 가족 수가 1인지를 비교를 하면 되죠. 가족 수가 뭐 1이냐. 자, 1이면 어떻게 fn 가족 수당에 어떻게 35,000을 입력을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자, else if. 자, 이번에는 가족 수가 2인지를 비교를 하면 되죠. 자, 복사해서 쓰려고 하니까 오류가 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2일 경우에는 얼마가 여기가 5만 원이라고 그랬죠? 5만 원 입력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fn 가족 수당에 어떻게 가족수 곱하기 2만을 해주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족수 곱하기 자 2만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 자, 안쪽에 있는 if문 닫아주고 바깥쪽에 있는 if문 닫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 작성이 끝났습니다.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 가족수당에서 자, 여기 K3셀 클릭을 하고 함수마법사 클릭을 하고 자, 여기 사용자 정의 가족수당 선택해주고 자, 그런 다음 결혼 여부 여기 I3셀 그리고 가족수 여기 J3셀 지정해주고 하기. 자, 그런 다음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하면 되죠. 값이 어때요? 맞게 됐네요.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의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의 직급, 결혼 여부, 가족수를 이용을 해서 표 3의 N12부터 5, 17 이 영역의 직급별, 결혼 여부별, 가족수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가족수의 평균은 반올림을 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고 이때 사용할 함수는 라운드, 에버러지, if 이 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래요. 자,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값을 가장 바깥쪽에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직급별, 결혼 여부별, 가족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 이것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즉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 그 값이 결과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 함수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함수는 라운드예요. 그러니 라운드를 가장 바깥쪽에 써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자, 라운드 인수 컴마 반올림 자릿수. 자, 인수는 직급별, 결혼 여부별, 가족수의 평균이죠. 자, 이 직급별, 결혼 여부별, 가족수의 평균은 뭐? 평균을 구하는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죠. 자, 이 문제의 경우는 직급별이라는 조건, 결혼 여부별이라는 조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일 경우 평균을 구하는 배열 수식을 보면 에버러지 가로 열고 if 조건 1 곱하기 조건 2, 평균을 구할 값을 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직급별이라는 조건이죠. 우리가 수식을 여기 N12셀에 입력을 할 경우 자, 비교 대상한 직급은 M12에 있네요. 자, 그랬을 경우 전체 직급은 자, 여기 H3부터 H31 이 영역입니다. 그러면 H3부터 H31이 뭐랑 같은지 M12랑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두 번째 조건은 결혼 여부별이라는 조건이죠. 자, 우리가 수식을 여기에 입력했을 경우 자, 결혼 여부는 여기 N11셀에 입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전체 결혼 여부는 I3부터 I31 이 영역에 있죠. 그러니 I3부터 I31 이 뭐랑 N11이랑 같은지 비교하는 게 두 번째 조건. 자, 평균을 구할 범위는 우리는 가족수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러니 J3부터 J31 이 영역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각각
평균을 구하는 배열 수식에 대입을 하면 자, 에버러지 if H3부터 H31 이 첫 번째 조건 해주고 두 번째 조건 콤마 가족수가 있는 범위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제 라운드 함수의 반올림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우리는 반올림 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 1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것을 각각 라운드 함수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해주고 자 평균을 구하는 배열 수식 에버러지 이 부분 해주고 컴마 1을 해주면 되죠. 자, 우리가 이 수식을 우리는 N12셀에 입력을 한 다음 아래로 드래그하고 옆으로 드래그를 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할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 전체 범위가 있는 이 부분은 전대 참조로 지정을 해주고 자, 여기 M12셀의 경우는 직급이 하나의 열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은 변경되지 않고 행만 변경되면 되죠. 그러니 열 문자 앞에만 달러를 지정을 해주고 자, 그리고 여기 N11, 이 결혼 여부의 경우는 하나의 행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경우 행은 변경되면 안 되고 열만 변경돼서 입력이 돼야 되므로 N$11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수식을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자 수식을 입력할 여기 N12셀을 클릭을 한 다음 우리는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하고 자 그런 다음 가로 열고 이제 뭐 직급별, 결혼 여부별, 뭐 가족수의 평균을 구하면 되죠. 자, 평균을 구하는 에버러지 해주고 그런 다음 if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주기 위해서 가로 열고 자, 직급이 있는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F4 눌러주고 이게 뭐랑 같은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 M12셀과 같은지 비교해주고 자 이건 두 조건은 AND 조건이니까 곱하기 해주고 두 번째 조건 가로 열고 자 이번에는 결혼 여부가 있는 이 범위 지정해주고 F4 눌러주고 이게 뭐랑 같은지 여기 N11과 같은지 비교해주고 가로 닫고 자 그런 다음 컴마 우리는 가족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가족수가 있는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F4 자 그런 다음 if 함수 가로 닫아주고 에버러지 함수 가로 닫아주고 이제 라운드에서 지금 인수 하나 지정한 거죠 컴마 해준 다음 이번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여기를 1로 지정을 하고 라운드 함수 가로 닫아주고 저희가 안 한 게 있네요. 자, 이 직급 M12셀의 경우 직급은 하나의 열에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열 문자는 변경되면 안 되므로 열 문자 앞에 달러. 자, 결혼 여부 N11은 하나의 행에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행은 바뀌면 안 되므로 행번호 앞에 달러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체육인들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의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이름, 생년, 직급을 이용을 해서 표 4의 N21부터 26 이 영역의 직급별 최고령자의 이름을 표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min, match, index, if 이 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하래요. 이거 이상해요. 최고령자인데 왜 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년월일은 자 생년월일에서 생년은 뭐예요? 그 연수가 작을수록 나이가 많다는 거죠. 즉 1976년보다 1963년이 숫자가 더 작을수록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민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보면 가장 바깥쪽에 쓰일 함수는 직급별 최고령자의 이름을 찾아서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이 min, match, index, if 중 데이터를 찾아와 표시할 수 있는 함수는 매치는 아닙니다. 매치는 상대적, 그 값이 있는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지 값을 찾아오진 않습니다. 자, 뭐예요?
네, 맞습니다. 인덱스예요. 인덱스를 가장 바깥쪽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인덱스 해주고 찾을 범위, 행위치, 열위치라고 지정을 하면 되는데 찾을 범위는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름을 표시할 거죠. 그러니 이름이 있는 여기 C3부터 C32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 찾을 범위를 어디 A1부터 E31 이렇게 큰 범위로 지정을 한 다음 행위치, 열위치를 두 개 다 지정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는 행위치만 지정을 하고 열위치는 생략을 할게요. 범위가 하나의 열일 경우는 열위치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름, 찾을 범위는 이름이 있는 한 범위만을 지정을 하고 열위치는 생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위치는 자, 직급별 최고령자가 있는 위치를 찾아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럼 매치, 찾을 값, 찾을 범위, 옵션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자, 찾을 값은 직급별 최고령자를 찾으면 되는데 직급별 최고령자라는 건 가장 작은 생년이라는 거죠. 이 표에서 생년이 가장 작은 게 최고령자라는 의미예요. 자, 그랬을 경우 자, 최소값을 구하는 배열 수식으로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면 돼요. 왜? 직급별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자, 그랬을 경우 조건이 하나이죠? 직급별이라는 조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일 경우 자, 민 해주고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최소값을 구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조건을 보면 직급별이라는 조건이죠. 자, 우리가 수식을 n 21셀에 지정을 할 경우 자, 직급은 M21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범위에서는 H3부터 H31 이 영역에 있으니까 H3부터 H31이 M21과 비교를 하는 게 조건이고 그런 다음 최소값을 구할 범위는 어디 여기 생년이 있죠? 생년이 있는 D3부터 D31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것을 각각 대입을 하면 민 해주고 가로 열고 if 해주고 가로 열고 여기 가로 없어도 되는데 또 했네요. 자, 상관은 없습니다. H3부터 H31 이 부분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찾을 범위, 매치 함수에서 찾을 범위를 보면 직급별 가장 작은 생년을 찾았으면 직급별에 해당한 그 생년에서 같은 지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즉, 직급별 생년입니다. 자, 그러면 직급별이라는 조건을 지정해줘야 되죠? 그럼 이 매치에서 이 부분 그대로 해주는데 어떻게 조건과 생년을 곱하기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이 값을 찾을 때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매치 함수의 옵션은 0으로 지정을 하면 되죠. 자, 이것을 각각 매치 함수에 대입을 하면 매치 해주고 민 이 부분 해주고 그리고 찾을 범위 H3부터 H31 이 부분 해주고 0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인덱스 함수의 열위치는 아까 찾을 범위를 하나의 열로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이것을 각각 인덱스 함수에 대입을 하면 자, 인덱스 해주고 찾을 범위 해주고 매치 함수 이 부분 해주고 자, 열위치는 생략이 됐으니까 안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 수식을 우리가 어디 N21셀에 입력을 했을 경우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해서 나머지 셀에도 값을 구하려고 했을 때 자, 범위를 지정한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절대 참조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이것도 이제 바로 수식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직급별 최고령자의 이름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할 N21셀을 클릭을 한 다음 자, 값을 찾아와 표시할 수 있는 함수 인덱스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름을 표시할 거죠. 자, 이름을 표시할 거니까 이름이 있는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F4 눌러 절대 참조로 지정하면 되고 이제 여기에 열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되죠. 자, 열 위치는 이제 매치 함수로 해서 찾아오면 되죠.
자, 매치해주고, 자, 그런 다음 가로 열고, 자, 최고령자는 뭐가 생년이 가장 작은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 min과 if 두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배열 수식을 작성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min 해주고, 가로 열고, if 해주고, 가로 열고, 자, 직급별이라고 했으니까 직급이 있는 전체 범위 지정해주고 F4 눌러주고 이게 뭐랑 같은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M21과 같은지 비교해주는 게 조건이고 컴마 우리는 생년이 가장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생년이 있는 전체 범위 지정을 해주고 여기도 F4 해주고 if 함수 가로 닫아주고 min 함수 가로 닫아주고 그런 다음 컴마 자 매치 함수에서 찾을 값을 지금까지 지정한 거죠. 이제 찾을 범위를 지정하면 되죠. 자 찾을 범위는 아까 이 부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왜? 직급별 생년을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곱하기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매치 함수의 두 번째 범위를 찾을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옵션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거니까 0. 자, 그런 다음 매치 함수 가로 닫아주고 자, 그런 다음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인덱스에서 열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찾을 범위를 하나의 열로 지정했기 때문에 열위치를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식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배열 수식으로 입력하라고 했으니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네요. 가로를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붙어서 값이 들어갔네요. 자, 여기 체육핸들을 드래그해서 값을 구하면 어때요? 값이 맞게 나옵니다. 자, 이것으로 계산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